하루에 한 번씩 우리 엄마들 요거 기억을 하시고 자기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점검. 내가 오늘 잘했나? 내가 오늘 열심히 했나? 우리 엄마들 혹시 일지 쓰시나요? 육아일기? 육아일기 중요해요. 육아일기 쓰고 나시면요, 나중에 다 도움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육아일기를 썼는데 나중에 뭐 한 2달이든 3달이든 지나면서 옛날 걸 자꾸 되짚어보면요, 내가 몰랐던 아이의 성향이 거기서 나와요. 같이 놀아주고 키울 때는 몰랐는데 2, 3개월 지나서 예전 걸 반복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아이한테 일관되게 흐르는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어. 우리 아이가 숟가락으로 치거나 뭔가를 두드리거나 소리 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얘가 청각이 예민한가? 그런 애한테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더라? 볼까? 얘가 음악을 들려주니까 특별히 정서가 훨씬 안정된 게 보이는구나. 음악을 들려주니까 이 아이가 잠을 훨씬 잘 자는구나. 이런 것들이 육아일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그 청각을 잘 키워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음악적인 재능을 보일 수가 있겠죠. 천재는 그런 데서 나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관찰력 부족으로 천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일지 꼭 쓰라고 권하고 싶고, 육아일지를 쓰면서 엄마들 자기 반추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애들이랑 몇 번을 놀아줬지? 그런 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하루에 음악을 몇 곡이나 들려주세요. 온종일 틀어놓지 말고 우리 아이가 자극을 느낄 만한 타이밍에 음악을 2분 정도 혹은 3분 정도 틀려주실 텐데, 내가 몇 번 정도를 우리 아이한테 들려주었으며 음악을 들려줄 때 우리 아이 감성이 어떤지 내가 관찰은 했나. 맞다, 그 노래 틀어줄 때 우리 애가 어떻게 하더라? 맞다, 음악만 틀어주고 나 그냥 이유식 만든다고 못 봤구나. 네, 그렇게 일지를 쓰면서 자기 반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시면서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한번 하면서 맞다, 내가 우리 아이 관찰을 해봤더니 우리 애가 진짜 그거 들려줄 때 특별히 빵긋 웃더라. 내일도 한 번 더 틀어줘 봐야겠다. 그 음악을 한 번 더 들려줘 봐야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수유할 때, 놀 때, 잠잘 때, 그럴 때 중에서 어떨 때 우리 아이한테 음악을 들려주나요? 혹시 음악을 나는 수면용으로만 들려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음악 들어주니까 잘 자더라. 나 피곤할 때 잠 올 때 우리 애도 음악 틀어주고 자게 해야지. 음악 틱 틀어놓고 자자.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음악 자체도 하나의 청각 자극이고 오감 놀이 중 하나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음악 틀어주었을 때 우리 아이의 정서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 관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물건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든가 그것도 좀 늘 확인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보고 있다, 쳐다도 안 본다, 혹은 손으로 막 찝으려고 애써 본다. 어떤 물건을 주었을 때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던가. 예를 들어 노란색 오뚜기를 이렇게 해주었더니 소리도 나고 색깔도 예쁘고 하니까 애가 그 오뚜기 놀이 할 때 특별히 만지려고 애를 썼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활용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리 아이가 불편하면 어떻게 하던가. 이 아이가 불편함을 어떤 식으로 호소하고 표현을 하던가. 첫 번째는 얼굴만 변한다, 울음을 보인다, 울면서 손을 흔든다. 이런 것들도 잘 관찰을 하시면서 일지에 좀 기록을 해 두시면 이 아이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뺏어가 버린다면, 물론 이제 애 장난감을 굳이 뺏을 일은 아니지만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아이 성향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놀고 있는 장난감을 싹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죠. 샥! 애가 당황한다, 혹은 울어버린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 아니면 막 달라고 떼쓰고 애쓴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아이의 성향을 우리 엄마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한다. 아이가 이제 자기 이름이 뭔지 정도는 알 나이가 되었는데, 사실 그 신생아 때만 지나가면 그 수진아 부르면 이게 난지는 알거든요? 이미 엄마하고 교감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진아, 아이고 우리 수진이 이름 자기인지 알아. 근데 수진아, 아이고 우리 수진이 부르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 아니면 반응을 하려고 막 옹알이를 해본다. 뭐 아니면 막 손을 흔든다든지 뭐 웃는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것들도 잘 좀 관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애기를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뭐 손을 움직이는지 아니면 발만 움직이는지 뭐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는지 이런 것들도 잘 좀 관찰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시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엄마들이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이런 것을 싫어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아, 우리 아이는 이런데 예민하구나. 혹은 우리 아이는 이런데 굉장히 둔감하구나. 사실은 아이가 이름을 부르는데도 가만히 쳐다본다든지 자신의 물건을 이렇게 뺏었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본다면 그 아이는 어떤 성향일 수가 있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욕심이 덜한 아이다. 혹은 뭐 내성적인 아이다. 자기 표현이 제한되어 있는 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엄마들이 좀 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지표로 삼으셔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척도로 그 관찰을 좀 잘해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의 결과들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우리 엄마들이 좀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엄마가 되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지적 능력이 온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엄마가 육아를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음악놀이가 두뇌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아들요, 태어나서부터 생후 1개월까지를 우리가 학교에서 신생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개월 이후 2개월부터 영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개월까지가 거의 영아예요. 24개월, 이게 넘어가면 또 이제 영유아, 그 다음에 유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영아들은요, 요 시기에 만 3세 이전까지 요 시기에 뇌가 가장 많이 발달을 하는 시기가 이 시기래요. 우리 엄마들 이건 이제 이미 상식으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시기에 어떻게 이 아이들의 뇌를 더 빨리 더 많이 자극해서 이 아이들을 진짜 막 똑똑한 아이로 키울 것인가. 우리 엄마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 특히 이제 오늘날의 엄마들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조급한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을 이제 영아, 유아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사실 이 엄마들이 서울대 막 스카이를 바라보면서 아이들 놀이를 해주거든요. 우리 아이가 막 영재이고 천재 같으니까 이 아이를 막 스카이를 보고 막 법대 벌써 보고 막 이미 얘는 막 이제 영아인데 아직 기지도 못하는 애인데 벌써 막 판사 돼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아이들의 놀이를 주도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 놀이는요, 놀이만을 보고 오는 게 좋대요. EBS 다큐 놀이의 반란 안에 요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보고 좀 이렇구나 하고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부모랑 그리고 영아들 영유아들 유아 교육을 워낙 잘 한다는 나라,
독일, 뭐 이스라엘 이런 몇몇 나라 이제 아이들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엄마들의 성향을 비교를 하니까 이 엄마들은 우리나라 엄마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이와 학습을 동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서 놀이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학습이랑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갑갑해 한다거나 우리 애가 배운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쪽에서는 뭐 특히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김나지움이라고 해요. 김나지움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가서 하는 행위는 그냥 노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요, 5살, 6살 된 그 나라 애들, 우리나라 아이들 이렇게 비교해서 그 수학 문제 같은 거 덧셈, 뺄셈 뭐 이런 거 문제, 10문제 뭐 이 정도 냈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야, 앉아서 10문제 다 풀어요. 5살, 6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인데 다 풀어요. 그거를 다 풀고 앉았고, 그리고 거의가 다 만점이야, 만점. 그냥 막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써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 2자리 숫자까지 넘어가는 막 이런 그 숫자들도 덧셈 뺄셈 거의 만점이에요. 많이 틀린 애가 뭐 10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 틀릴까? 물론 다 풀어요. 10문제에 앉아서 푸는 건 일도 아니요. 얘네들한테는. 우리나라 애들한테는. 근데 독일 애들, 뭐 영국, 이스라엘 이런 애들은요. 앉아 있지도 못해요. 3문제도 못 풀어요. 재미가 없어. 모르는 거요. 한 문제를 맞추거나 2문제를 맞추거나 하는 경우가 다고요. 애지가 웬만한 애들은 진짜 잠깐 앉아있다가 던져버리고 놀러가 버리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 풀고 나오니까 너무 뿌듯하고, 이야, 우리나라 애가 제일 천재구나, 막 아기들이 막 자랑스럽고 대견해가지고 끌어안고 막 잘했다, 장하다, 막 무슨 세계대회 나가서 상 받은 것처럼. 근데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데리고 어떤 상황 퍼즐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저것을 스토리로 이야기로 한번 연결해봐라 요런 거를 하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4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봐라 했을 때 그거를 이야기로 제대로 연결해서 얘기를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은 드물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쪽 아이들은 잘 연결해서, 물론 이제 제각각 연결하는 거긴 하지만 잘 연결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어렸을 때 놀 때는 놀이에 그저 충실한 것, 그냥 충실하게 놀 뿐인데 뭐 지적 능력, 언어 발달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놀면서 따라오는 거니까 그런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과 인성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빠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아이들을 키울 때 먼저 스카이를 바라본다든지 먼저 막 판사 의사를 바라본다든지 엄마가 먼저 그렇게 가서 놀이를 목적을 가지고 놀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노는 거는 그냥 노는 거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는 것만 충실해 줘도 엄마들이 잘 놀아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잘 자라요. 잘 발달하고요. 알아서 키워지고요. 알아서 개발이 됩니다. 아이는요, 놀이를 통해서 지적 능력이 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이론으로 알기 좋게 풀어서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지적 능력이니 개발이니 뭐 이해력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중요한 건 잘 놀아주라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사물의 생김새, 모양, 색 같은 것들을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지적 능력이라고 한대요. 물론 이제 학계에서 정리 내린 것이 이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유아 13개월에는요, 성격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적 능력이 빠르게 온대요. 그래서 13개월 이후가 되면 내 성격에 안 맞는 놀이 하자고 하면 싫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관찰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재밌어 하는 것을 해야 이 아이들의 집중력도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능력도 개발시켜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놀이가 재밌으면 아이들이 긴 시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시간, 뭐 1시간, 2시간 이런 장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이 아이들의 장시간은 길어야 3분, 5분. 재미가 없으면 1분도 못 넘긴다는 거죠. 앉혀놓는데 바로 도망가 버려요. 엎드려 놨는데 바로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그런 것들이 재미없어 한다는 거예요. 흥미없어 한다는 거예요.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아이들이 바로 실증을 보이는데 바로 이런 실증이 아주 그냥 짧게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좀 2분 3분 이상 집중해 있구나 할 때는 이 아이가 이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잠깐 1분도 못 앉아 있다 이러면 얘가 이것에 흥미가 없구나. 그러면 아예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건 아니죠. 아이한테는 다양한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엄마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방법을 바꾸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법을 좀 바꾸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애들이 막 까슬까슬하고 이런 거 너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예민해서 까슬까슬한 걸 너무 싫어하는데 엄마가 까슬까슬한 것을 몸에 대주는 것부터 놀이를 시작했다면 이 아이는 그것이 너무 싫어지겠죠. 바로 그 시간 엄마와의 놀이가 너무 싫어질 거예요. 그럴 때는 까슬까슬한 것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바꾸어서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라고 엄마들이 얼른 좀 대안을 세워주시면 좋겠죠. 그리고는요, 네 번째로 우리 놀이가 재미있을수록 애가 놀기를 좋아하고요, 집중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집중력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거예요. 그죠? 학창 시절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특히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아이들한테는 집중력. 근데 이제 이게 개발되어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요 집중력은요, 놀이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좀 더 앉아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흥미가 없으면 당연히 집중력도 안 생기는 거라 우리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 엄마들이 계속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생각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다음은요,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놀이 방법을 터득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집중해서 놀고자 하는 의지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자, 이게 바로 오감놀이였어요. 그죠? 이러한 오감놀이는 이 아이로 하여금 놀고자 하는 의지력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의지력이 있어야 집중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의지력은요, 내가 먼저 적극성을 가지는 거예요. 놀고 싶다. 와, 재밌겠다. 이야, 흥미가 생기는구나.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엄마들의 몫이에요. 누가 뭐가 좋다 카더라 이 소리 듣고 와서 싫다는 애를 멱살을 잡고 억지로 그냥 시키고 앉았으면 이 아이는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한 흥미를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아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더 흥미를 느낄까? 이런 것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우리 엄마들이 밤낮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이해력으로부터 말하기를 배우게 된대요. 그리고 지적 능력은 거기서부터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물건에 대한 이해력이라고 하는 건데, 물건에 대한 이해력은 물건을 이해한다는 건 그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고 어디에 쓰이는지를 안다는 거죠. 평소 때 늘 자주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엄마들은 뭐가? 수다쟁이가 될 필요가 있다. 대신 어머니들 피곤하시면 애기 잠잘 때 옆에서 같이 좀 주무세요. 같이 낮잠도 한숨씩 자면서 내 뇌도 좀 쉬게 해주고, 그리고
그 패턴을 좀 맞추어서 아이가 잘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아지면 같이 좀 재미나게 좀 이것저것 놀아줄 때는 많은 말들,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좀 들려주는 것. 자, 그것이 우리 엄마들의 몫이니까 가능하면 우리 엄마들이 좀 힘을 내서 그렇게 아이들이랑 놀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우리 아이는요. 공간적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공원에서 뭐 시소놀이, 그네 타기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공간적인 개념을 익히는 건 부차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놀다 보면 공간적인 개념은 따라오는 거죠. 아이들을 그래서 현장에 자꾸 데리고 가서 놀아주는 거 좋아요. 놀이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건 아이들이 잘 놀면 엄마도 쉬는 시간이 좀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없을 때 혼자 놀기도 하는 거지만 그 놀아줄 때 뭐 시소, 그 다음에 그네, 미끄럼틀 요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자각, 개념. 물론 이제 신체 놀이를 하게 되니까 뭐 손가락, 발가락 여러 가지 신체를 사용하는 것들도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두 시간은 특히나 또 그 햇빛을 많이 이제 받으면 비타민 E를 많이 이렇게 받고 자란 아이한테서는 우울증이 확실하게 덜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학교 보고가. 그래서 우울증이 느껴질 때 바깥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바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꼭 데리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째는요. 공간의 상하 좌우. 이것도 물론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공간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위다, 아래다. 요것도 놀면서 얘기해주면 좋아요. 미끄럼틀을 타면서 와 우리 위에 있구나. 여기 되게 높다 그지? 한번 볼까? 와 높다. 미끄럼틀 탈 때 슝 미끄러지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미끄럼틀은 올라가니까 자 우리가 올라가네 올라간다 그지? 우와 높아진다 와 우리 되게 높구나. 밑에 한번 볼까? 저기는 밑에 아래예요. 와 아래는 어때? 되게 낮아 그지? 우리는 어때? 와 높다. 우리가 제일 크다.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9번째는요 오른쪽 왼쪽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공간 상하 좌우 위아래 뭐 밑에 뭐 이런 것들 높고 낮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오른쪽 왼쪽 밥 먹으면서도 짜 우리 애기 엄마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이네 이런 거 우리 애기가 오른손으로 컵을 들었어요 엄마는 왼손으로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아니 엄마가 오른손으로 도와줄까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감각 방향에 대한 감각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놀이로 좀 해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지가 알게 되겠지 하지 마시고 어머님들 이건 놀아주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얘기들을 해주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물건의 안쪽, 바깥쪽. 역시나 같은 개념이지만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밖이야, 요런 거. 애들은 특히 있네 없네 보이네 안 보이네 요런 거 왜냐면 애들은 아직 기억력이 있기 전에는 진짜 이렇게 되면 없는 줄 안돼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다시 나타났어. 그래서 애기들은 재밌어서 까르르거리고 웃을 수 있는 거래. 이거를 뭐 10번을 하면 10번 내내 웃잖아요 우리 애기들은. 왜냐면 그때 당시는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대요. 기억력이 생기면 우리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가려도 그럴 때에 이렇게 기억력이 생길 때에 안쪽과 바깥쪽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불안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자 엄마는 집 안에 있네
우리 수진이는 어딨어? 맞아, 우리 수진이가 있는 데는 밖이야. 반대로도 할 수 있죠. 아이가 있는데 엄마는, 수진아, 엄마는 밖에 있어요, 그지? 밖에서 우리 수진이 맛있는 맘마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수진이는 어디 있더라? 맞아, 우리 수진이는 방 안에 있지? 맞아, 우리 수진이는 안에. 엄마는 어디? 맞아, 엄마는 밖에. 이렇게 안팎 개념도 더불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뭐 젖은 수건, 마른 수건 요런 거, 감촉이 부드럽다, 감촉이 촉촉하다, 감촉이 뭐 거칠거칠하다, 뭐 찝찝하다, 아, 부드럽다, 좋다, 요런 것들 감각놀이를 충분히 해주시는 거, 그 지능을 키우는데, 지적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요런 놀이들을 지적놀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엄마는 인내심을 지니고 육아를 한다라고 했어요. 아이를 키울 때 인내심은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기다려준다? 천천히 기다려준다? 천천히. 늘 엄마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특히 사춘기가 되었을 때 엄마랑 이제 뭐 많이 싸우게 되는 예가 많죠. 사춘기가 됐을 때는 아예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춘기가 되었을 때도 엄마들이 아이한테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냐고 이렇게 자꾸 싸우게 되고, 아이는 제발 내 인생 참견 좀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싸우게, 이게 충돌이 심해지는 건데,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 엄마가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되게끔 내가 만들 거다라는 상을 엄마가 이미 만들어 놓고 따라오라고 줄다리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 엄마들이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요,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내내, 성인이 될 때까지 내내 기다려주는 것이 엄마의 일이라는 거, 우리 엄마들이 좀 잊지 말고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놀이로부터 언어를 먼저 배운 후에 장난감을 구별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느껴야 아이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요. 인지가 바로 구별하는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언가 뭐 장난감이다, 혹시 어떤 물건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때는 반드시 엄마들이 놀이로 아이들의 흥미를 먼저 유발해내는 거, 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성장할수록 간단한 놀이는 애들이 재미가 없어 해요. 그래서 잘하는 걸 잘 보시면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아이의 정서에 맞게, 그 아이 발달 단계와 순서에 맞게 놀이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하시려면, 물론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정보들도 우리 엄마들이 잘 좀 보셔야 되지만,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던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지만 중요한 건 관찰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관찰하셔서 애가 힘들어한다 싶으면 빨리 전 단계 거, 재미없어 한다 그럼 빨리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엄마가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러려면 엄마가 정보가 좀 많으면 좋겠죠. 맨날 옛날 놀았던 것만 가지고 놀면 애들이 되게 지겹겠죠. 놀이 자체가 아이를 감각을 깨워주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엄마들이 좀 귀를 좀 열어 놓으시고 그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원이 조금 높고 다양하고 조금 복잡하고 요런 놀이들, 그러니까 얘보다, 지금 이 아이의 단계보다 한 걸음 혹은 반 걸음 정도 앞서가는 놀이를 선택하면 좋아요. 책을 선택할 때도 가능하면 이 아이보다 조금, 왜냐면 지금 이 아이는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끌고 가줘야 되거든요. 끌어와 줘야 되잖아. 조금씩 더 잘할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서 오라 그러면 안 오고, 그죠?
요만큼만 와서 요만큼, 또 이만큼 따라갔다 싶으면 또 요만큼 가서 요만큼, 요만큼 가서 요만큼. 그러니까 놀잇감이나 선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 아이와 함께 놀아줄 놀이를 선택을 할 때도 이 아이의 수준을 봐서 이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나은 것,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수준을 자꾸자꾸 높여낼 수 있고 이 아이의 발달을 자꾸자꾸 올려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엄마들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은 내 아이한테만큼은 육아 전문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숫자 퍼즐. 숫자 퍼즐이 나왔어요, 드디어.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놀다 보면 숫자 퍼즐을 가지고 놀게 돼요, 그죠? 탑쌓기 같은 거 하죠. 애들은요, 탑쌓기 되게 좋아해요. 어떤 식으로든 탑쌓기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요 탑을 쌓을 때 한 단은 쉽게 올리지만 애들이 아직 손가락 기능도 그렇고 이 균형 감각도 그렇기 때문에 2단, 3단 이렇게 쌓으면 금방 무너지고 반복하게 돼요, 그죠? 사실은 숫자 퍼즐을 얘기할 때 숫자를 가르치는 것에 염두를 두지 마시고요. 퍼즐 자체를 좋아하는 것에 염두를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 퍼즐 자체에 호감을 느끼고 엄마가 퍼즐을 가지고 왔을 때 와 좋아서 달려오면, 그러면 놀이가 하나씩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무너져도 아이가 집중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쌓고를 반복을 해요. 쌓다 보면 숫자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때 엄마랑 같이 하면서 협응력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집중력도 점점점 높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이랑 이런 쌓는 놀이를 할 때는요, 엄마가 가능하면 엎드리셔서 아이랑 눈높이를 맞추어서 하세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과 엄마가 엎드리셔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한 단계 시작을 하시면 아이의 흥미는 몇 배로 자라겠죠. 그러면서 아이한테 집중력도 키우고 협응력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현명하게 엄마들이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 동물원의 동물보기, 하늘의 비행기 놀이, 불자동차, 뭐 그림 그리기, 뭐 토끼 거북이, 경주놀이, 공 굴리기, 뭐 이런 거, 술래잡기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동화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의 동화들이에요. 비행기 또는 뭐 토끼 거북이 경주 이야기, 뭐 술래잡기 이야기, 뭐 공 굴리기. 우리 집에는요, 뒤져보면 공 비슷하게 굴릴 만한 놀잇감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실타래 같은 것도 얼마든지 굴리고 놀 수 있죠. 놀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 손가락에 힘이 좀 확실히 많이 붙을 때라 뭔가를 쥐어주면 오랫동안 잡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왕성한 아이들은 볼펜이나 색연필 같은 걸로 아무데나 낙서하는 거 좋아해요. 골치 아파요, 그죠? 벽에 뭐 아무데나 그림을, 바닥이거나 아무데나 그림을 그려싸서 골치 아픈데,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안 돼, 하지마 라는 소리보다 해, 잘했네 라는 소리가 훨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거든요. 아이들의 적극성도 유도해내고 아이들을 훨씬 창의력으로 만들어주며 아이들을 훨씬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고, 더불어 스스로 흥미롭게 시작한 일이니까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만한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라고 하고 아무데나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애들한테 자꾸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하지 마시고, 전지 같은 거 좀 사셔다가 벽에다가 좀 붙여 놓으세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아무데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지를 붙여서 여기다가 그림 그릴까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아직은 애기이기 때문에 너무 높이까지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 낮게 대신 좀 길게 벽에 쭉 붙여 놓으시고 애들이 아무렇게나 놀 수 있도록. 애들이 근데 벽에다가 벽지가 있는데도 그림 그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벽지에 이미 그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벽지에 뭐 어떤 형태로든 그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것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지를 붙여 놓을 때, 전지 2장 정도 이렇게 붙여서 넓게 붙여 놓을 때 거기다가 엄마가 먼저 아이한테 그림을 보여주세요. 와, 구름이 있지? 와, 구름이 있으니까 여기는 하늘이구나. 오, 땅에는 뭐가 있어? 나무가 있네. 요 정도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아, 여기는 내가 놀 수 있는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충분히 그림 그리고 놀아요. 그리고 그림이 충분히 그려졌어. 떼서 따로 보관을 하시고 다시 좀 붙여주면 되겠죠. 한 곳에만 붙이는 것이 싫으면 여기다가 붙였다가 다음번에는 또 다른 집, 다른 방, 다음번에는 거실, 다음번에는 바닥, 이런 식으로 좀 옮겨가면서 아이의 흥미를 좀 유도를 하시면 좋고, 가능하면 그래서 아이한테 안 돼! 그건 하지 마! 여기 아니야! 여기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야단치는 것보다는 맞아. 여기다가 하는 거야. 와, 잘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엄마들이 좀 잘 생각하셔서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상하, 좌우. 그냥 물건을 뭐 움직여서 위치 설정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귀나 이런 데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미 뭐 배밀이를 하는 순간부터 애들은 뭐 뒤집고 엎고 이거는 이제 손에도 손가락에도 이미 힘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에 위에 두어야 되는 거, 위와 아래와 뭐 오른쪽과 왼쪽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뭐 공간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자주 놀아주시다 보면 얘는 어디 가야 될까? 맞아, 여기. 뭐 얘는 어디 있을까? 맞아요, 여기. 이렇게 어지럽히고 놀고 그 다음에 정돈하는 것까지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필요한 물건이 높은 장소에 있으면 물건을 꺼내려고 애들이 뭔가 끄집어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도 이미 있다는 거죠. 생긴다는 거죠. 그죠? 위와 아래, 오른쪽, 왼쪽 이 공간 개념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은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요, 이 아이들한테는 위험에 대한 각인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사실 조금 우울한 얘기긴 하지만, 베란다에 아이들의 호기심은 어디든지 넘어오고 어디든지 뭐 올려다보고 낯선 것,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인데, 베란다에 그래서 이런 층을 만들어 놓는 거, 의자를 베란다에다가 잘 아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베란다에 둔다는 건 정말 죽음에 이르는 일이에요. 그런 짓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지? 기어서 밟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면 더 높은 게 있으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흔히 일어나는 사고는 이런 사소한 엄마들의 부주의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호기심은 가능한 것 같고 되는 것 같은 데만 있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위험은 생각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사실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은 거는 조금 미리미리 배제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자꾸 아이들한테 좀 설명하고 각인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 꼭 염두를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어머니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아이는 좋아서 하는 놀이로부터 신체 발달을 하게 돼요. 그죠? 싫은 놀이를 억지로 하는 거는 일단 거부 반응 때문에 그 어떤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놀이로부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발달을 가지고 오고요. 더불어 그것이 언어 표현 그리고 정서 발달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흥미 유발이에요.
우리 아이가 저것을 좋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좀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다음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음악놀이가 두뇌를 발달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을 배워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배워서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들어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음악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이 수학이랑 잘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악놀이에 자주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던 아이들이 그 두뇌가 잘 발달해서 나중에 수학, 과학을 잘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능력을 한층 더 정교하고 매우 빠르게 발달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쨌든 스스로 늘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믿고 기다려주면 자신의 능력을 계속 정교하게 이렇게 발달을 시켜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물건을 잡으면서 좋다고 소리 낸다고요. 아이들이 감정이입이 풍부한 아이가 그렇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사실 음악을 많이 들려주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다고 하죠. 이럴 때에 그 감성 표현이 많은 아이들은요, 이렇게 물건을 잡으면서도 좋다는 소리를 까르르 내기도 하고요. 그 버스 안에서도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다가도 낯선 사람이 인사를 해주면 빵긋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손을 먼저, 그 다음 발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신체 발달과 함께 능력이 하루하루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누워있을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이 아이들은요, 물론 이제 뭐 입, 그다음에 귀, 뭐 코, 눈 이렇게 오감이 발달을 하지만 그러고 나면 필요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이내 손이 발달을 해요. 손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꼼지락꼼지락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이 이제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손이 먼저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이 발달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손과 발이 발달을 점점 움직여가는 것을 이제 점점 해가면서 이제 스스로 인지를 하게 돼요. 얘가 내 거구나. 얘가 내 거구나.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구나. 네. 이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이게 신체 운동이 다 본인의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놀이로부터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할수록 흥미를 더욱더 많이 느낀다고 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면 소리를 듣고 강한 소리 또는 약한 소리, 탁한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해내는 이런 능력들이 아이들한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하나의 힘입니다. 그걸 또한 지적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다양한 소리를 좀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뭐 맑은 소리 땡, 뭐 이런 풍경 소리 같은 이런 맑은 소리도 좀 들려주시고 탁한 소리 보여주면서 들려주면 더 좋아요. 이게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얘는 자 봐라 이거 리모컨이지. 맞아, 리모컨이야. 와, 리모컨이네. 우리 엄마가 TV 볼 때 쓰는 거지. 어떤 소리 날까요? 탁탁탁. 오, 이건 탁탁탁 소리 난다. 그지? 한번 내볼까? 탁탁. 그러네. 탁탁. 와, 그러네. 자, 우리 수진이도 해볼까요? 탁탁. 와, 이렇지. 요렇게 탁한 소리도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뭐 모빌 띵동땡 이런 소리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큰 소리 쿵 뭐 이런 소리 그 다음에 뭐 틱 이런 소리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좀 들려주면서 이 아이가 소리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훨씬 인지 능력이 빨리 자란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물건 모두를 이렇게 능숙하게 내가 손으로 잡고 놀기 그렇게 시작하게 되고 그런 걸 좋아하게 되면서 자아 개념이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게 돼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자아 개념이 강한 아이다. 자아 개념이 강한 아이는 특히 또한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아 개념이 빨리 온다는 건 자기에 대한 인지가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를 안 하면 좋아요. 왜냐면 그게 바로 자기를 인식하는 단계란 말이죠. 근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를 자꾸 하면 나는 하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돼요. 자존감이 그래서 낮은 아이가 되겠죠. 선택의 폭이 낮고 짧은 아이가 되겠죠. 선택의 폭이 좁은 아이가 되겠죠. 그럴 때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 많이 해. 그러면 나를 인지할 때, 아, 나는 해도 되는 아이. 아, 나는 잘하는 아이. 와, 나는 큰 아이. 나는 우리 엄마가 기뻐하는 아이. 이렇게 되면 자존감도 높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를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뭐, 우리 나이로 한 15개월, 16개월이 이미 지나고 나면 자아 개념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될 때까지 자의식이 막 한창 팽창해져서 그때는 막 무조건 안 해. 싫어. 내가 할래. 저리가. 미워.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가 미운 4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자아 개념 때문에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나를 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 그럴 때 가능하면 하지마보다 잘한다, 잘한다를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결국 그게 평생 이 아이를 데려가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유아놀이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간단하게 먼저 보자면 19개월 때는 지능 발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경험의 결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줄수록 이 아이 지능 발달이 눈에 띄게 드러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20개월쯤에 산만한 아이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0개월쯤 되면 이 아이가 이제 산만하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게 될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왜냐면 20개월쯤 되면 엄마랑 이미 놀았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아이의 산만함은요, 엄마가 만들어낸다고 해요. 엄마의 관찰력 부족인 거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직도 몰라. 그래서 이 아이가 늘 재미없어 하다 보니까 엄마랑 안 놀려고 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산만한 아이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1개월에 신체 운동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21개월쯤 되면 웬만한 아이들은 돌 전후에서 걷기 때문에 21개월쯤 되면 저 때는 아이가 뭐 뛰고 놀 나이거든요. 그럴 때에 신체 운동 지능 이것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2개월에 4세까지의 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의 4세까지 만 4세까지 거의 뭐 지능의 절반 정도가 형성된다라고 보면 돼요. 사실 이게 엄청난 양이고 엄청난 속도거든요. 이것은 청소년이 돼서까지도 100%가 되지 않아요. 지능은요, 청소년 때도 잘하고 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한 25살 정도까지는 계속 지능이 잘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뇌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절반이 4, 5세 안에 해결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속도인 거죠. 그리고 23개월에 손발, 그 다음에 뇌. 그때 여러 가지 손의 움직임들, 양손을 써라 라고 하는 건 좌뇌와 우뇌의 고른 발달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습관을 들일 때에 굳이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왼손으로 밥 먹으면 왼손잡이를 보고 타박을 했어요. 그죠? 손 때리면서 바른 손으로 안 먹는다고. 그래서 이 손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바른 손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른 손. 이건 어른들의 선입견이에요. 편견이에요. 그죠? 그 시대에는 사실 뭐 뇌지능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했던 시대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뇌에 대한 뭐 과학이 워낙에 많이 발달을 했어요. 21세기가 되면서. 그러고 봤더니, 오른손의 영역, 뇌의 영역, 왼손의 뇌의 영역이 다르더라. 양손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양쪽 뇌가 골고루 발달을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물론 이제 태어날 때 자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오른손잡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왼손잡이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왼손을 쓰는 거, 왼손잡이가 왼손 쓰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뭐든 하게 되는데, 먹을 때도 한 번씩 우리 엄마들이 놀이로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를 닦을 때, 스스로 닦기 위해서 이를 닦을 때, 자, 우리 오늘은 손을 바꿔서 닦아볼까? 엄마도 그래야지. 좀 닦기가 힘들어요. 맞아, 맞아, 그러네.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지? 밥 먹을 때도 뭐 좀 흘리더라도 우리 오늘 손을 바꿔서 먹어볼까? 흐르는구나. 어떡해. 그래도 끝까지 먹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양손을 좀 자연스럽게 발달시키는 것. 그래서 양손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엄마들 양쪽 뇌를 발달시켜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꼭 양쪽 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훨씬 아이가 편하고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손발달에 대한 이야기, 뇌발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능 발달은 경험의 결과로 온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을까라고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니겠지만 4세 이전에, 5세 이전에 뇌의 50%가 이미 자란다고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시기에 겪는 경험,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어마어마한 경험이며 동시에 어마어마한 자극이 되는 거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엄마들 놀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놀이는 아무리 강요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거죠. 그 시기까지만 잘 놀아줘도요,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잘 자라요. 그 시기에 잘 놀아주면 아이의 정서도 충분히 잘 발달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요때, 갓 태어나서 영아 때, 그 다음에 유아 때, 돌 이전 왔다 갔다 요때, 두 돌 때, 요 무렵에 이 아이의 경험의 결과가 바로 이 지능을 좌우한대잖아요. 요즘에는 지능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뭐 IQ도 하나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뭐 IQ니, EQ니, NQ니, 뭐, 너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이제 뇌가 봤더니 영역별로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 그것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주면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창의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요, 아이를 데리고 예를 들어서 동물원을 가요. 나 큰맘 먹고 애를 데리고 동물원을 가는데 얘가 안 따라와. 동물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해지는데 이러면 동물들 볼 것도 많고 멀기도 멀고. 근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엄마 따라오다 말고 굴러가는 낙엽 보고 있거든요. 낙엽 굴러가는 게 더 신기해서 한창 보고 있어요. 또 주저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개미 보고 있거든요. 기어가는 개미가 너무 신기해서 어디까지 가나 계속 보고 있는데 엄마는 빨리 집으로 가자 그래요. 빨리 동물원에 가자 그래요. 동물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날 그날 동물원 안 가도 돼요. 그죠? 동물원은 그 다음 주에 가도 돼요. 이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바로 이 아이를 잡는 어떤 것, 그것이 이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주는 어떤 것이거든요. 흥미를 만들어주는 어떤 것, 이 아이를 자극시켜주는 어떤 것이라고요. 그때 엄마 기다리세요. 뭐해? 와, 개미 보는구나. 개미가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갈까? 개미 집 어딜까? 엄마도 진짜 궁금하다. 우리 한번 볼까? 천천히. 야, 개미가 몇 마리나 될까? 엄마가 한번 세봐야지.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같이 충분히 놀아주면 돼요. 그것이 아이에게 아주 건강한 경험이 되어서 아이의 지능 발달의 결과물로 나와진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지능 발달은 주변의 세계를 탐색해서 경험의 결과를 정립하는 순서로부터 발달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좀 전에 제가 했던 바로 그 얘기예요. 그죠? 이 아이들이 느끼는 만큼이 경험이 되는 거죠. 건강하게 느끼는 것, 그리고 충분히 흥미를 가지는 것. 이 아이들에게 자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경험이라는 거. 엄마들 막지 마시고 이 아이가 흥미를 느낄 때는 충분히 동기를 더 북돋아 주세요. 그게 아이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통 1살 반에서 2살 사이의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게 돼요. 그죠? 하여튼 돌 전후에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게 되는데 요때 그 우리 아이가 자기 몸을 점점점 잘 통제를 하게 돼요. 사실은 이때 뭐 이유 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 걸리는 것도 없는데도 넘어지기도 하고 뭐 툭 하면 애들이 뭐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울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텐데 그게 균형 감각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넘어졌으면 야단치지 마시고요. 어떤 엄마들은 새 옷 입히고 왔는데 꼭 넘어진다고 야단치는 분들 봤어요. 놀이터 나가가지고 놀이터에 새 옷을 뭐하러 입혀서 데리고 나가세요? 놀이터에 새 옷 입혀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옷에 먼지 안 난다고 야단치는 엄마들 꼭 있어요. 옷 더러워진다고. 거기서는요, 아이들이 학습하고 배우는 현장 실습장이에요. 충분히 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배려해줄 필요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 이제 시선들 좀 의식하셔서 새거 이쁘고 좋은 옷은 놀이터에서는 입히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마를 한창 배울 때 이 아이들이 지금 신체 지능을 익히고 있는 중이니까 넘어지건 엎어지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만 해주시고 잘 지켜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우리 아이가 균형 있는 신체 발달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아이들의 정서와 인지가 발달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반응과 감각을 익히게 돼요. 사실 요거를 제대로 돌고 할 줄 아는 아이들이면 뭐 큰 문제는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그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아이들한테 신체적인 자극을 좀 많이 주어서 그 균형 감각과 함께 신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신체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하고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지고 있다. 정서적인 공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엄마랑 정서적으로 교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때쯤 되면 우리 아이가 뭐 12개월에서 24개월 요렇게 넘어가는 요런 시기가 되면 엄마랑 충분히 소통이 돼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내가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얘는 감각적으로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싫어하는 게 뭔지,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엄마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엄마랑 그래서 손발이 잘 맞아 들어가서 이 아이의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좀 가져가고 있다. 엄마랑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산만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 ADHD, 그죠? 과잉행동 장애예요. 장애예요, 장애. 사실 이런 그 지적인 장애가 오면 그 평생 완치가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줄어들고 나아져서 그 우리가 사실 장애와 비장애를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냐 없냐거든요. 약간 남다르긴 해도 일상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러면 그건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건 좀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이랑 나랑 다른 거지 장애는 아닌 거죠. 장애가 되려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학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앉아서 40분 수업을 진행을 못 하더라. 30분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 계속 뭐 의자 밑으로 내려가고 책상 밑으로 숨고 막 유리창 뛰어넘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단 10분을 앉혀놓기가 어렵더라. 이러면 이 아이는 이 학교라는 사회생활을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인 거죠. 이런 아이는 장애로 분류를 해요.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이걸 장애로 분류를 하는데, 아이들 중에 요즘 특히나 이런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죠. ADHD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도 않는 거를 엄마가 오랫동안 자꾸 붙잡아두면 오히려 이 아이가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면서 그 집중력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과잉행동 장애로 오는 예가 요즘에는 흔히 있어요. 그 엄마들의 과욕이 아이들을 오히려 산만한 아이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만한 아이는 집중력을 우리가 좀 높여줘야 돼요. 첫 번째로 오감놀이가 산만한 아이한테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감놀이가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에게 각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각놀이 같으면 아이에게 시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청각놀이 같으면 청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감각 같으면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 오감놀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감각을 발전시켜내는 것인데, 오감놀이가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줘요. 집중력이 낮고 산만한 아이들은 어머님들 억지로 집중을 하게끔 해주지 마시고 아주 짧은 오감놀이부터 시작을 하세요. 30초, 20초부터 시작을 하셔서 얘네가 20초, 30초를 유지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조금씩 늘리세요. 안 늘어난다 싶으면 다시 30초. 30초라도 잘 유지한다 싶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충분히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초씩, 3초씩, 1초씩 늘려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의 집중력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죠. 이럴 때 물론 엄마의 인내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아이는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놀이를 막 차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엄마랑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사라지면 막상 막 불안감을 느끼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와 엄마가 떨어지는 것도 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3번에 나오죠.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마련을 해 두시고,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도록 엄마가 좀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떨어져 나오는 것. 그거를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면 곤란하고, 처음에는 뭐 1분, 2분, 잠깐 30초, 그 정도라도 엄마를 안 보고 혼자 놀면 그럴 수 있도록 놓아두고 칭찬해줘. 와, 우리 수진이가 오늘 혼자 놀았구나. 엄마 화장실 가 있는 동안 우리 수진이가 혼자 잘 놀았네. 와,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엄마랑 조금씩 이렇게 거리를 가져가는 거죠. 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거고, 이 아이가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엄마와 함께 하는 놀이가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럴수록 산만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놀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와, 오늘 이거 재밌어 하더라 해서 이거를 한 일주일 가지고 놀면 금세 흥미를 또 잃게 되죠. 자꾸 새로운 것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5번째는요. 집중력이 약한 아이는요, 놀이를 싫어해요. 왜냐면 놀이가 싫어지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근데 집중력이 약한 아이는 집중력이 약할수록 놀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가 어떤 건지를 잘 관찰해서 짧은 시간 그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거에서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도요, 단
2초, 10초를 집중했어도 우리 엄마들이 꼭 해줘야 되는 건 칭찬이에요. 단 10초, 5초를 같이 놀았어도 야 잘했다. 와 엄마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너 이번에 엄마랑 이렇게 오랫동안 놀았어. 야 진짜 대단하다. 와 뭐 해줄까? 뭐 이렇게 칭찬을 충분히 해줘서 이 아이가 아 그 시간이 이렇게 나한테 기쁨을 주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 시간의 애착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집중력의 시간을 조금씩 높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